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1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글로벌 정면 승부. 아까 예고드린 대로요. 오늘은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105년 타이완 역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습니다. 자세한 현지 소식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언론학 박사 노혜랑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혜랑입니다. 네, 16일에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차이 잉원 민진당 주석이 56.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만의 제1야당이었습니다. 민진당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1월 초 마지막에 있었던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차잉원 그 민진당 주석이 약 700만 표를 얻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큰 이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득표율이 56.1%, 약 690만 표에 조금 못 미치는 득표를 하게 됐고 2위인 그 집권당 주리룬 후보는 보다는 약 320만 표가 앞섰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그 총통 선거에서 약 300만 장 이상의 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참패로 봐야 한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네. 국민당은 굉장히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 민진당과 국민당의 이번 두 후보 사실 차잉원 후보를 보게 되면 이번에 아주 서력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은 2010년 그 타이베이 북부의 그 신베이시라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 선거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잉원 후보가 약 5%의 지지율 차로 패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그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는 그 2012년에 이어서 그 입법위원 선거, 즉 총선과 통합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은 대만 입법위원 총의석수 중에서 과반수인 57석보다 훨씬 더 많은 68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진당은 40석에서 28석이 더 늘어났고요. 네. 국민당은 반대로 64석에서 29석이 줄어든 3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입법위원 선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젊은 사회 운동가들로 구성된 신당이 생겨났고 네. 거기서 5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입법위원 선거 결과 1대 1중 1소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정치인의 세대 교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총통 선거를 말이죠. 주말인 토요일에 치렀다는 게 참 신선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당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 대만 분들이 그 한국의 그 선거 제도 중에서 가장 불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을 정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대만에서는 그 토요일을 꼭 반드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대만이 한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주 5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 와서 보니까 뭐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그 동네 이장도 그 당적을 두고 투표를 실시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 뭐 임시 휴일을 정하기보다는 이런 많은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그 토요일로 정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지난 16일 토요일 선거 때 뭐 날씨는 전국적으로 좋았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뭐 15일 밤에 비가 조금 뿌리긴 했지만은 뭐 아침 일찍이 그쳤고요. 차분한 분위기에서 돌발 상황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그 기말고사를 조금 당겨서 실시했습니다. 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기를 빨리 마치고 고향에 가서 투표를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를 보게 되면 그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보다 70여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전국에 있는 그 기차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그 특히 젊은 학생층의 승객들로 더 혼잡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대만 투표 사상 처음으로 70% 이하를 기록했는데 네. 이번에는 약 66%가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그 각종 언론의 분석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초까지 나왔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미 그 민진당과 집권 국민당 간의 그 격차가 이미 큰 격차를 보이면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그런 국민당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당선된 차이 잉원
민진당 네. 주석의 공약이나 정책 중에서 좀 네. 어떤 부분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 TV 토론이나 보게 되면 사실 이 민진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당 그리고 기호 3번 후보였던 그 친민당 이 세 명의 총통 후보자 모두 중국과의 어떤 평화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그리고 대만의 경제 활성화 등을 주로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차잉원 주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제 온건한 그런 방식의 양안 관계, 대중국과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요하게 꼽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집권 국민당이 급진적으로 중국과 교류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대만도 홍콩과 같은 그런 종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네. 이번 그런 불안감이 또 결국에는 2014년 재작년 3월 그 학생운동, 그 일명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운동까지 촉발된 것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만의 20, 30대 유권자들은 그 차이 주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실공히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이 됐을 텐데요. 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 타이완의 메르켈 이런 별명도 들려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방의 메르켈이라는 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 5년 전에 그 독일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먼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완은 우선 보게 되면 그 민족 분류상 그 한족 중에서도 객가인에 속합니다. 객가인의 핏줄을 타고났는데 그 객가인의 그 민족 성향을 보게 되면 이제 근검절약하고 교육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잉원을 보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올드 미스신데 20대 후반 때 그 영국 유학 과정 중에 교제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지고지순하면서도 좀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닿지 않은 이유로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고 지금까지 학계 쪽이나 또는 정계 쪽에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학교 때부터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 이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주전공으로는 법학 그리고 부전공으로는 국제무역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 돌아서 10년 정도 학계에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1994년에 들어서 중국 정책 자문위원 신분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10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말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죠. 나는 박근혜다라는 책이 그 중국어 번역본이 대만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때 추천문도 썼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 보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맡았던 네. 박사님. 네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그런가요? 다음에 또 네네네. 찌위 사태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언론학 박사 노혜랑 씨였습니다.